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업 변호사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선거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종교처럼 신봉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하라, 검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검증하면 될 거 아니냐. 심지어 말이죠, 선관위에서도 헌재에서 검증하라면 하겠다, 서버를 까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민경욱은 오늘 또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하나하나 얘기했고,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보냐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까가지고서 확인을 하면 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뭐 지금 다 그저 판결 나지 않았느냐. 근데 대법원 판결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대법관들이 덮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서버 해킹인지 아닌지,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서버를 해킹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관리관 같은 것이 도장 같은 걸 잘못 그 관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인지, 하여튼 좀 선관위가 먼저 이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키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먼저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종교화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이 종교라는 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검증하도 안 믿어요. 이게 늦어지면은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가지고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도 그때는 안 믿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검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장진영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의 장진영 부장검사라고 있대요. 14일 검찰 내부망 2%의 글을 올려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춘천지검장이 2%의 글을 올려가지고서 그야말로 또 지금 헌재의 절차적 위법성을 갖다가 크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해킹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외부 해커가 얼마든지 해킹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럼 법원도 약 2년간 해킹을 당해서 1만 8천 명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태, 이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냐. 이게 지금 법원이 해킹을 당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약 18,000명의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킹을 당할 정도면 법원에, 그리고 전산망과 이것들이 지금 해킹을 그렇게 취약했다면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 부장검사는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가 넘고, 헌재에 대한 우회 우려 가능성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헌재가 지금 서버 검증 같은 것을 전부 다 묵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판결할 경우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할 경우에 헌재를 갖다가 지금 치겠다, 헌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사전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나중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서 100세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100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선관위가 나서 가지고서 검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부실 선거 내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100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에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의혹, 이거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이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을 갖다가 CCTV로 가렸냐. 대법원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 왜 대법원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다량의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 그렇죠. 왜 그렇게 다량의 그렇게 빳빳한 그런 신권과 같은 새돈 같은 그런 뭉치가 나왔냐.
이런 것들이 왜 다발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검증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믿음이 돼버린다. 종교가 돼버린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부정선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지금 신앙처럼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검증을 안 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 부장검사의 얘기도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는 지금 믿음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검증을 하면은 있다 없다를 지금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그냥 묵살하고 그냥 부정선거 어딨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행태를 계속할 경우에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그럼 그때 가서는 이걸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선거에 대한 부정, 이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럼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더 늦기 전에 이 선관위에서 말이죠. 물론 선관위 말고 지금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내지는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뭐 국정원 같은 데도 참여시키고 국회도 나서고 해가지고서 하나의 컨소시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부정선거 특별조사단 뭐 좋아요, 뭐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뭐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 어떤 그 지금 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내지는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이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욕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지금 40%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갖다가 검증해야 된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검증해야 된다는 사람은 거의 이제 40%가 뭡니까? 지금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현재 부장검사가 부정선거를 갖다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묵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검증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라든가 몇 명의 지금 증인은 받아줬는데 아직까지도 서버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을 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헌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밝히고 가야만 떳떳하고 그다음에 좀 찝찝하는 것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서버 검증이라든가 내지는 또 사실 조회라든가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묵살을 하고 밝히지 않고 갔을 때 그 판결을 내리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런 어떤 선택을 하죠? 더군다나 중앙선관위가 뭐 까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헌재에서 까라 그러면 까겠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대법원에서 뭐 했다, 그거는 얘기가 달라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무효 뭐 그런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뭐 표를 열어봤더니 그 표가 뭐 좀 약간 이상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 갖고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그거를 갖다가 묵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까겠다는 것은 부실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해킹 의혹까지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법원은 말이죠,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좀 크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지금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또 지방 법원장이 지방선관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헌재는 말이죠, 완전히 관계 없어요. 사실은 중앙선관위와 헌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번 게 헌재에서 말이죠, 확실하게 밝히면 헌재 의상도 높아질 것이고 대법원에서 못한 것을 헌재에서 했다, 이런 칭찬도 받을 것인데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지금 부정선거 검증의 대상이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헌재도 전향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이 영상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